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축구계의 커넥션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10일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서 박문성 위원은 축구협회의 짬짬이 문화를 지적하면서 자기 사람 꽂아 데려다 쓰는 일이 횡행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박 위원은 현재 축구계에서 제일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울산 현대는 대한민국 축구가 아니냐, K리그는 한국 축구에서 중요한 게 아닌 거냐? 라며 뒷전 취급받는 K리그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맨날 K리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울산 현대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지금 얘기하는 대한민국 축구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표팀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팀을 얘기하는 거다. 여전히 우리가 그런 시대를 국수주의로 점철됐던 시절을 겪어왔고 겪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잉글랜드 축구 이런 얘기하면 프리미어리그를 먼저 떠올리고 스페인 축구하면 라리가를 먼저 떠올리고 독일 하면 분데스리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대표팀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박 위원은 그들은 그래 우리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K리그를 이렇게 키워나갔고 최근 몇 년 동안 분위기가 좋다면서도 여전히 인식은 대표팀을 위해서 K리그가 희생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은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울산 팬들의 아픔과 고통은 이해하지만 저는 더 큰 걸 위해서 떠나간다. 이런 얘기다. 이게 선후차로 나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가장 크다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언급했던 커넥션이라는 표현에 대해 진짜 커넥션이 없냐? 솔직히 말하고 싶다. 축구계나 축구협회에 짬짬이가 없냐? 정말 라인이 없냐? 고 물으면서 커넥션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 자기 사람 꽂아 데려가려 하고 어디 출신이 어디서 뭐 한다. 그런 것들 너 어디서 공 찼어? 너 대표팀 해봤어?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논의가 되지 않고 건강한 의견이 교환이 안 되는 거다. 커넥션은 그럴 때 쓰시는 거다. 커넥션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다. 그럴 때 커넥션을 써야 한다고 올바르고 건강한 축구 문화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기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다. 그때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 좋은 시간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국가대표 홍명보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홀가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홍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내 이름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전력강화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언론에 나왔다. 정말로 괴로웠다.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다. 어려운 시간이었다. 7월 5일 이임생 이사가 집 앞에 찾아왔다. 날 이 시간 동안 기다린 이 이사를 뿌리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이사는 나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기술 철학을 말했다. 전에 행정직을 하면서 기술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마무리 짓고 나오지 못했다. 연령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엔 이루지 못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또 나는 행동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행함에 있어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건 국가대표 감독이 하는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홍 감독은 이번에 이 이사가 외국인 감독 후보를 만나고 잘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나에게 부탁하는 상황이었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했다. 하지만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밤새도록 고민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은 솔직히 두려웠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나에게 질문했다. 두려움이 가장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다. 한편으로는 실패한 과정과 이후 일어난 일들은 끔찍하지만 반대로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는 승부욕이 생긴 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정말 새롭게 강한 팀을 만들어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말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다. 난 날 버렸다. 난 이제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이 최근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일 이 위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리가 포엣, 바그너, 홍명보 감독 이렇게 세 분에게 의사를 물은 뒤 원래 절차는 전력 강화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 축구협회가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건 분명히 아니었다며 지난 4월 중하순쯤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고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은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좋은 외국인 감독 거스 히딩크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경험했다면서 20년 만에 지금 손흥민,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황금세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외국인 감독이 한 분 오시면 2026년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은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에 에르베 르나르, 제시 마쉬 등 이름값 있는 감독들과 협상이 무산된 이유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한 것에 따른 금전적인 요인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였던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 위해선 남은 연봉을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데려온 코치들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까지 더하면 위약금 규모가 100억 원대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한정적이고 2024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위약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위약금 때문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은 실제로 돈 문제는 아니었다. 처음엔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데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축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 실제로 협회가 TV 중계권을 팔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새로운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금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임생 기술이사는 브리핑에서 외국인 후보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했고 연봉 문제도 다 문제가 없었다. 축구 철학이 확고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됐다.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이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적합할지 의문이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팬들을 실망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까지 협회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실수했겠지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닌 실력이 될 수 있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축구인이든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위원이 직접 이야기했던 위르겐 클롭급 감독과 접촉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싶다며 그때 당시엔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사비, 에르난데스, 라파엘 베니테즈처럼 제 기준엔 깜짝 놀랐을 감독들과 컨택했다. 실제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엔 좋은 감독을 모셔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당시엔 박주호 등 많은 위원들이 들어갔던 전력강화위원회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대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였고 클롭급인가라는 물음에 내 기준에선 그렇다고 이야기했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팬들을 만족할 만한 감독을 데려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발언을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